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호기심 되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이주헌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라는 문턱 앞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체능은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 않아도 돼 라든지 아니면 문과가 왜 과학을 하니? 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자신의 한계 그리고 배우고 싶은 것을 규정짓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융합적 과학 프로그램을 계기로 저의 호기심을 되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내 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 그리고 더 알고 싶었던 점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는데 먼저 토론대회에 참여를 하였을 때 이 융합적 과학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참가를 하였을 때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토론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이 안 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던 중 테드의 키워드에서 토론이라고 검색을 했고 데니엘 교수님의 For Argument's Sake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교수님과 좀 더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대학교 사이트에서 교수님 이메일을 알아봤고 교수님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기도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다시 답장을 해주셨고 어떻게 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지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그 강연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또한 문과가 과연 과학을 해야 되나? 라는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분야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이 메이슨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과학자이기도 하십니다. 그 나사의 우주 비행사이기도 하시고 또한 댄서이기도 하셔서 이렇게 두 가지 분야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강사의 강연을 들으면서 문과도 과학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전공과 관련하여가지고 What Consumers Want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제 전공인 제가 전공하고 싶은 마케팅 그리고 경영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강연 내용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경험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테드가 16분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경영 경제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K무크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였고 K무크에서 김준호 교수님의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여러분이 되게 잘 알고 계실 서비스라는 단어와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그럼 과연 서비스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서비스 디자인이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디자인에서 되게 유명한 컨설팅 업체인 엔진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모든 디자인 활동을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서비스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처음과 끝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중간에 사소한 것까지 기억에 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서비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한 삶을 풍만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서비스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물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서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한 호응을 받고 그 호응에 보답할 수 있는 활동 모두가 바로 좋은 서비스의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럼 이러한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서비스 디자인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영국의 응급실의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NH 공공병원에서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행이 계속되기 때문이었는데 영국에서 이 병원에서 이 폭행 사건 때문에 의료진들이 폭력 그리고 폭언으로 인해 병가를 내가지고 드는 의료 비용과 또한 방범시설 늘리기 위해서 든 비용이 총 6,900만 파운드가 넘었다고 합니다. 영국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폭력을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카운슬한테 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우리 병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디자인 카운슬은 되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응급실에 가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화가 나고 또 답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긴 대기 시간 때문인데, 응급실은 좀 예외적으로 온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대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위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환자가 더 빨리 치료를 받았을 때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결론을 내는데, 그래서 디자인 카운슬이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되게 신기한 방안을 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침상의 색깔을 구별해 놓는 건데, 만약에 자기가 파란색 색깔에 앉아있는데 자기보다 뒤에 온 환자가 노란색 병실에 앉았는데 먼저 치료를 받게 된다면 저 사람은 더 위급한 경우라고 알게 돼가지고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처음 병원으로 올 때 여기 check-in, assessment, treatment, outcome 이렇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이러한 단계를 통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라고 알려준 다음에 현재 병원에서 얼마나 위급한 환자들이 많은지, 그리고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려주어가지고 좀 병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85%의 사람들이 만족을 하게 되었고, 서비스 디자인에 든 비용 1파운드당 3파운드의 경감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만 바꿨을 뿐인데 되게 효율적이고 또 많은 부가가치 창출하는 서비스 디자인이 되게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현재 서비스 디자인은 되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에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를 신설하기도 하였고, 또한 매년 서비스 디자인 경진 대회를 해가지고 기업마다 자기 자신의 서비스 디자인을 평가하고 또 이것을 경진해가지고 1등, 2등을 나누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서비스 디자인 경진대회 금상을 받았던 성모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진대회를 병원 안으로 넣어가지고 병원 내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의 대회를 열게 됩니다. 따라서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년 연속 종합병원 넘버 1을 기록을 할 수 있었고, 또 효율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래 우리나라가 마주할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 다른 산업과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 4차 산업을 위해서는 기술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것을 가공하고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연결을 할 때는 서비스 디자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이렇게 4가지 요소, 경영, 엔지니어링, 디자인, 그리고 인문학적 요소가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각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호기심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제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라 진로를 위해서 되게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신기한 것을 알아낸 것도 이득이지만 더 나아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호기심 되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 더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